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희망찬 월요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평소보다 조금은 일찍 방송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개의 호텔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들과 모처럼 아주 간만에 회식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식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녁 시간에는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해서 가급적이면 회식을 피하는 그런 리더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그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식 기간에는 저녁에 이제 6시 정도가 되면은 금식을 깨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브렉퍼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브렉퍼스팅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랑 같이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 라마단 기간에 우리 부서장들과 함께 저도 회식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자주 회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함께 저녁 식사를 먹을 때 굉장히 좋은 데 가서 화끈하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페어몬트라는 호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도 이번에 여의도에 새로 들어온 아코르 계열의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카르타에도 페어몬트 호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부서장들과 다 함께 페어몬트 호텔에서 거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둘러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있지만요. 방송 내용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알차고 유용한 뉴스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월 26일 월요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우존즈가 0.67% 플러스고요. S&P 500이 플러스 1.09%,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1.44% 올라가면서 세 가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주식이 몇 가지가 있었죠. 차지 포인트가 10%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9.66%. 제가 토요일 날 클라우드 플레어 그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내드린 이후에 좀 이렇게 주가가 올랐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좀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킬즈가 연달아 올랐습니다. 스킬즈가 지난주 수요일 날 34%가 올라갔었는데요. 그리고 목요일 날 하루 쉬고 금요일 날 다시 9.66%가 올라가는 굉장히 지금 힘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킬즈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아크 인베스트의 그 지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오늘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K Invest defends skills after short attack as it adds shares. ARK Invest가 스킬즈를 지금 디펜드니까 방어하고 있다. After short attack, 그러니까 공매도의 공격이 있은 이후에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계속 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아크 인베스트가 다시 3.8K니까 3,800주를 더 담았다고 지금 기사가 시작되는데요. 스킬즈 주식을 지금 요즘에 계속 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요, 아크 인베스트는 그 위클리 커멘터리라는 거를 내보내거든요. 매주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들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보고서의 형식의 그런 글이 올려오는데요. 이번에는 그 보고서에 스킬즈에 대한 내용을 좀 기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 사항이 이번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The recent allegation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떠한 주장이 있었는데요. Against the company, 그 스킬즈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스킬즈에 불리한 주장이 지금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범위는 그 revenue recognition practice니까 매출을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NFL 파트너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지금 하면서 공매도가 지금 스킬즈를 공격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포트, 그러니까 공매도 레포트를 리뷰를 해봤다는 거예요. 아크에서 공매도 레포트를 읽어보니까 좀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잘못된 공매도 레포트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컴퍼니에 대해서, 스킬즈에 대해서 미스언더스탠딩,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킬즈가 얼마나 좋은 포지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의 앰비션, 얼마나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공매도 회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스킬즈는 리딩 모바일 게임 플랫폼이다. 지금 모바일 폰을 가지고 게임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Patented Matchmaking Technology라는 것은, 여기서 Patented라는 것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치메이킹 테크놀로지니까 이렇게 사용자끼리 매치를 해서 계속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매 특허를 받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어느 정도 비즈니스의 그 경제적 해자도 갖추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스킬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토너먼트를 진행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매년 수십억에 달한다.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토너먼트를 진행시키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다라면서 지금 스킬즈를 완전히 지원 사격해준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킬즈의 주가가 지난주 한 주 만에 40% 이상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향방을 보이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자, 그리고 이왕 ARK, 아크 인베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크 인베스트는요, 그들의 투자 기간을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아크 인베스트는 굉장히 액티브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가 샀다고 무조건 좋아하거나 아니면 팔았다고 이렇게 불쾌해하거나 아니면 이 주식이 안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RKWatcher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지금 그 아크 인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랭킹을 누르면요, 랭킹의 순서대로 어떠한 주식에 어떠한 비중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비중이 웬만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아직도 1위고요. 2위가 텔라닥, 3위가 스퀘어, 4위가 로쿠, 5위가 진로, 6위가 쇼피파이, 그 다음에 7위가 지금 이그젝 사이언스고요. 8위가 바이두, 그리고 줌이 9위. 9위까지는 지금 그 몇 주 동안 변함이 하나도 없었고요. 투일리오가 이번에 그 10위 자리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 계단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스포티파이가 10위 밖으로 밀려났고요. 지금 크리스퍼 같은 경우도 12위 자리, 그 유니티가 13위 정도의 랭크가 돼 있고요. 그렇게 쭉 보면요, 좀 랭킹이 많이 바뀐 주식이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쭉 살펴보면요, 여기에 쭉 내려가면요, 4단 떨어진 주식이 있죠. 지금 페이팔 같은 경우는 48인데요. 지난주에 44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8위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오픈도어가 지금 3계단 올라갔죠. 원래 60이었는데 57위, 지금 보유 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비바가 좀 떨어졌고요. 보시면은 자, 스킬즈가 여기 나오네요. 스킬즈가 지금 69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에서 스킬즈를 집중 매수했다고 해서 지금 아크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대신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스킬즈가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44, 그러니까 원래는 한 100위 밖에 형성되어 있던 그런 주식입니다. 69 더하기 44 하면요 113위잖아요. 따라서 며칠 전만 해도 113위에 불과했던 그런 주식이었는데 지금 69위
5위까지 올라왔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크인베스트에서 스킬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좀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그 암과의 합병에 좀 조사가 착수된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70위까지 좀 떨어졌죠. 원래 63위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arkwatcher.com 들어가셔서 이렇게 비중의 랭킹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캐피탈 게인 텍스를 올릴 것이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원래 지금 20%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캐피탈 게인 텍스가 39%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그들의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최종 그 확정되는 그 레이트는 아마도 39%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프로젝트 그 예상하는 퍼센티지를 보면요, 한 28% 정도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캐피탈 게인 텍스가 2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프로포절 제안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39%고요.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로는 그 중간치인 한 28%에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붙였는데요. 보시면은 만약에 28%가 됐건 29%가 됐건 최종 확정되는 그 퍼센티지는요, 아마도 2021년 5월에 전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021년 6월부터 만들어지는 그 수입에 한해서만 세금이 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빨리 된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좋은 뉴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까지는 그 세금이 예전 20%에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7월 달부터 수익이 올라간 것은 캐피탈 게인은 만약에 29%를 부과한다라고 발표가 난다고 치면요. 주식을 팔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제 6월 달까지 다 정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팔아야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텍스가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굳이 그 이후에 정리를 해서 9%나 10%를 더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미리 발표가 난다면 이렇게 또 패닉셀이 조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이 기사 굉장히 긴 기사인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함께 쭉 읽어보시죠. This bull market is far from over, pros say, where they are investing now.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지금 그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 불마켓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그리고 이 밑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살펴볼 정보들은요, 바론즈에서 그 스프링 빅 머니 폴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1년에 2번씩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요, 프로페셔널 인베스터, 그 자산 운용하는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번에 살펴보니까 총 152명의 자산 운용 매니저들이 설문조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152명이면 어느 정도 그 샘플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조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 그 여론조사, 그 설문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거를 보면요, 67%의 그 응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향후 12개월 동안 불마켓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뉴트럴이니까 그냥 모르겠다, 보통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 쿼터, 한 25% 정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수치를 지난 가을하고 비교해 보면요. 왜냐면 이 그 설문조사를 1년에 2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한번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불마켓이 지속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4%가 긍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67%가 좋게 보고 있다. 따라서 조금 더 결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 그 전문가들이 생각해 볼 때 과연 2022
2021년이 마무리될 때 3대 지수가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를 지금 물어봤는데요. 방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우 지수는 32,271 정도에 갈 것이다. S&P 500은 4,200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나스닥은 14,237포인트 정도를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우는 한 29,300, S&P 500도 3,700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은 11,870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US 마켓은 오버밸류 됐냐? 지금 너무 올라가 있냐? 아니면 언더밸류 됐냐? 아니면 페어한 상태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지금 블랙이잖아요. 페어리 밸류가 57%.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의 57%가 지금 밸류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것은 38%의 오버밸류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지금 시장은 너무 좀 가열돼 있다. 마지막으로 언더밸류 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자,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요. 만약에 오버밸류 돼 있다면 어느 정도 오버밸류 돼 있냐, 몇 퍼센트 정도 오버밸류 돼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지금 15% 이상 오버밸류 돼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1%에서 15% 정도 오버밸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9%, 그리고 6%에서 10%가 지금 26% 정도가 되고요. 자, 다음은 US equity. 그 US equity라는 것은 주식을 얘기하거든요. 미국의 주식 시장에 그 에버리지 리턴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그리고 next decade니까 앞으로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매년 annual basis니까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6%에서 10% 정도 될 것이다. 미국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한 9%에서 10%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문조사에 지금 나온 결과도 역시 평균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10년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대로 한 6%에서 10% 사이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4%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31%가 아니다. 한 1%에서 5%밖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0% 아니면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 정도 됐고요. 11% 이상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2%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지금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자산 운용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객들은 지금 현재 시장을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베리시하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인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51%가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41%는 불리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고객은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요. interest rate. 그 interest rate는 금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리스크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0%였고요. 두 번째로 커다란 리스크가 지금 코비드-19이 다시 확산되는 것이죠. 16%. 그리고 세 번째로 커다란 리스크는 텍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어 텍스가 13%, 인플레이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1%였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1%, 지금 너무 주가가 올라가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한 사람은 7% 정도가 됐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그 자산을 가장 지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가장 매력적인 그 자산은 역시 주식입니다. 주식이 64%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매력적이다고 나온 것이 코모디티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8%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지금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채권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4%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라고 가상화폐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2%에 불과했습니다. 자,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요.
자, 지금 주식 시장 중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시장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머징 마켓,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러한 마켓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대답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S&P 500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34%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유럽이었고요. 네 번째가 차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밸류 스톡과 그로스 스톡으로 나누는 겁니다.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로 나눴을 때 향후 12개월 동안 어떠한 주식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74%가 밸류 스톡, 즉 가치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베팅을 한 사람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더스트리 섹터별로 봤을 때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섹터는 어디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응답자의 22%가 파이낸셜, 즉 금융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응답을 한 섹터는 테크놀로지, IT입니다. 세 번째가 에너지고요. 네 번째가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마지막으로 머티리얼즈가 나왔습니다. 원자재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보시면은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그 섹터는 어디인가라는 질문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것은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즈가 34%의 그 응답자가 가장 안 좋은 섹터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안 좋은 그 섹터로 지금 테크놀로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에서 가장 좋게 보는 사람도 2위였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 좋게 보는 섹터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도 에너지. 이 점도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 3위도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안 좋게 보는 섹터의 3위도 에너지였다. 4위가 리얼 에스테이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블즈가 7%. 이렇게 5가지의 섹터가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답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그러면 이 전문가들 150명이 넘어가는 전문가들한테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만한 그런 주식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식들 8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자, 그 8개의 주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명이나 되는 자산 운용 전문가가 뽑은 8개 베스트 주식은요. 첫 번째로 애플, 두 번째가 JP 모간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네 번째 시티그룹, 다섯 번째가 페이스북, 여섯 번째 프리포트, 맥모란이 나오는데요. 프리포트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 마이닝 컴퍼니입니다. 근데 마이닝인데 그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면 구리를 많이 채굴하는 그런 마이닝 컴퍼니거든요. 구리가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구리라는 그 원자재는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에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전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포트 같은 주식이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GE가 역시 속했고요. 마지막 8번째 선정된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것처럼 지금 빵 주식 중에는 구글이 빠져 있다는 것이 좀 인상 깊고요. 반면에 금융주가 2개나 들어가 있죠. JP 모간과 시티그룹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이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좀 의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프리포트, 그러니까 구리를 채굴하는 마이닝 컴퍼니가 들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Giant investor bought EV stocks Tesla and NIO and Microsoft. Here's what is sold. 자, 여기서 자이언트 인베스터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게 투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뮤닉 에르고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자산 운용 기업인 것 같은데요. 이 회사에서 이번에 테슬라 그리고 니오,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네요. 그리고 이번에 특이할 점은 엑센모빌을 거의 다 팔았다. 그 점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자, 여기서 MEAG는 뮤닉 엘고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를 얘기하죠. 이 회사는 400빌리언 정도를 운영하는 굉장히 커다란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 1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18,581주를 더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개수는 24,266주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분기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5.7%가 지금 슬립했으니까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1분기 동안 S&P 500이 5.8% 올라간 것을 감안해 볼 때 테슬라 혼자 5.7%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MEAG가 매수한 종목은 니오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24,000주를 더 매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총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10만 개가 넘어갑니다. 107,80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니오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분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한 다이빙이니까 완전히 잠수해버렸다는 거죠. 20% 잠수해버렸고요. 4월 달만 띄어서 보면 지금 5.4%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니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니오 플랜, 니오는 지금 플랜이 있는데요. 어떤 플랜이 있냐면 컨버터블 본드를 오퍼링한다. 컨버터블 본드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전환사채라고 부르는 본드입니다. 일반 채권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만기 이자도 받는 같은 그 본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컨버터블이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컨버터블이라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그 채권자가 원하면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채권을 컨버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버터블 본드가 나중에 주식으로 변환이 되면요, 주식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주식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식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회사를 여러 명이 보유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주식의 하나의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니오의 이번 컨버터블 본드 오퍼링은 좋은 뉴스는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분기 동안 6%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4월 달에 굉장히 좋죠. 한 달 동안 지금 10.8%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MEAG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22만 9천 주를 더 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그렇게 되면요, 현재 총 주식의 수가 35만 6,663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투자 기업이 MEAG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얼마나 좋게 보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엑손모빌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전체 주식 중에 지금 18,000주를 팔고요. 남아있는 주식은 1,629주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슨 주식이요, 지금 1분기 동안 무려 35.4%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단 3달 동안 35%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가치주가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4월 달부터는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많은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은요, Enterprise Software Stocks to Buy to Play the Spending Trend. 여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이죠. 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스 기억하시죠? 사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스가 뭐였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죠. 그 사스라는 컨셉은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 비즈니스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했었죠. 왜냐하면 서버 같은 하드웨어를 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라는 그 인터넷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누구나 굉장히 쉽게 적은 자금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데뷔를 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스 기업들을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스펜딩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재개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잠깐 멈추어졌던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가고 어닝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카펙스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금 미뤄왔던 그 디지털화를 본격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요, 월프 리서치라는 그 투자 회사의 애널리스트죠, 알렉스 주킨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레포트를 작성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몬스터 리서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은 방대한 그런 레포트인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22개의 기업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즉 이런 사스 같은 기업들은요 아직 얼리 이닝이다, 그들이 지금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로스 르네상스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급격한 상승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 트렌드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테크 트렌드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리스크로는요, 가장 먼저 이 하이튼드 밸류에이션,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스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은요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상승됐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싼 주식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싼 주식들인데 인트레스트 레이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성장주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들은 그 금리가 변화하면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섹터들에 지금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성장주 입장에서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사스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리서치에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주식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요, 앞으로 올 맨이 이어지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듀얼리빌리티, 견뎌한다, 내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발란시트 같은 거를 보면서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15년 이렇게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좋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나에게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내구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떤 주식들인지 그 주식의 리스트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앞날이 창창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 오더로 지금 나와 있다고 돼 있고요. 아도비라든지 아나플랜, 아사나 등이 있죠. 아도비는 좀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유튜버들은 굉장히 좋게 바라봐야 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프리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미어는 일종의 그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아도비가 만들었고요. 이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그런 편집 프로그램으로 유명하거든요. 포토샵을 만든 것도 아도비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 디렉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서 아마도 아도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D안이라는 회사도 있죠. 3D안이라는 회사는 HR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인사 관리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쿠파는 예전에 제가 그 보유를 하고 있었던 그 종목이죠. 쿠파 소프트웨어는 비용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도큐사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 서명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여기 보시면은 더크릭이라는 회사가 보입니다. 더크릭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는요, 보험 회사들을 그 담당하는, 보험 회사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헙스폿은요, 이 회사도 굉장히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세일즈라든지 마케팅, 심지어는 그 고객 관리까지도 다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고요. 인투이트라는 회사는요, 파이낸스, 그 어카운팅을 관리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페이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3D안이라고 같은 HR 전문 소프트웨어인데요. 페이콤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페이롤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는 뭐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죠. 그 티커에서 알 수 있듯이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즉 고객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트윌리어는 여러분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전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MS라든지 보이스 메시지라든지 비디오, 최근에는 이제 챗봇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업들이. 이런 챗봇 같은 커뮤니케이션 전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다음에 워크데이가 나왔는데요. 이 워크데이라는 것은 앞서서 살펴본 3D안 그리고 인투이티를 합쳐놨다고 보시면 돼요. 3D안 같은 경우는 HR 인사 전문 소프트웨어였잖아요. 인투이티라는 것은 파이낸스 그 회계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였고요. 워크데이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데스크라는 것은 커스터머 서비스를 담당하고요. 뭐 줌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이런 주식들을 굉장히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웃퍼폼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피어 포폼 레이팅을 준 주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피어 포폼 레이팅이라는 것은 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홀드를 주고 있는 주식 세 가지가 오라클 그리고 페일러시티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비자, GE, 엑선 모빌 그리고 Other Stocks for Investors to Watch This Week.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어닝 발표가 많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식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그러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요. 월요일 날 오늘 저녁이죠.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NXP 세미컨덕터 그리고 테슬라의 어닝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날 4월 27일 날은요. AMD,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그리고 비자의 어닝이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날도 굉장합니다. 애플, 보잉, 페이스북, 포드, 퀄컴, 쇼피파이의 어닝이 발표가 되고요. 자, 목요일 4월 29일 날은요. 알트리아 담배 회사죠. 그리고 아마존닷컴, 아메리칸 타워, 마스터카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목요일 날은요. 또 하나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Bureau of Economic Analyst 레포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GDP의 예상치를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마켓에서 기대하고 있는 GDP 예상치 1분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1분기의 예상치가 5.6% 정도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는 지난 4분기에 비하면 더 높은 수치죠. 4분기에는 지금 GDP 성장률이 4.3%였습니다. 그래서 이 4.3%를 초과하는 5.6% 정도의 GDP 성장을 1분기에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estimate, 전망치가 나오는 것이 목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4월 30일 날은 배당주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에비가 발표를 하고요. 엑손모빌 그리고 쉐브론 이렇게 정유 회사들이 발표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이번에 애플의 iOS 업데이트가 있잖아요. 14.5라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킹 트랜스퍼런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떠한 앱에 방문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거를 그 애플리케이션이 따라올 수 없게끔 블락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Allow Facebook,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여러분들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라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yes, or 아니면 no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된다. 이 점이 가장 커다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택,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에어택이라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에어택의 기능이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어택이 나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통해서도 그 트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쉬리의 목소리가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쉬리라는 그 보이스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 AI죠. 단 한 가지의 목소리, 여자 목소리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남성 목소리도 추가하고 그리고 또 흑인의 목소리도 추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목소리를 추가했다. 그렇게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어떠한 변화를 아이폰에 주게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미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번역하고 이렇게 자막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요. 이번에 아이폰의 기능적인 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미준 패밀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 한 주도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요, 힘차고 멋있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re are some big changes coming to your iPhone next week with the new iOS upgrades set to take effect. Let's bring in Dan Halley for this week's tech support. Dan, we've heard a lot about this upgrade in the context of the privacy measures that are going to be most visible. But what else are you looking at in terms of user experience? Yeah, there's a whole bunch of new upgrades coming for iOS 14.5. It might be the biggest mid-cycle refresh of iOS in years. And I think one of the first things to talk about, obviously, is those privacy measures that you mentioned. That's called app tracking transparency. And essentially what's going to happen is when you download iOS 14.5, your phone is going to ask you if you want apps to be able to track you across the web and other apps. So right now, your apps, whether you know it or not, are tracking you. They want to see where you go, what you interact with, what ads you click on, and that's for advertisers. There's an advertiser identifier that Apple had actually built for apps called ID for advertisers. It's IDAF. And so this feature will be able to limit the ability for apps to track you anywhere. So when you sign in, you'll get this prompt. Do you want XYZ app to track you? Hit no, and it will not be able to track you, period. You will be off the grid for them. The only thing kind of ads you're going to get instead of targeted ads are just general ads. Facebook says this is bad because it'll hurt small businesses. Facebook also gets a cut of that advertising revenue, so obviously that's why they would say it's bad. But they also say that Apple is being unfair in that respect. Apple says it's a way to protect your privacy. So it's really kind of, 6 to 1, half dozen to the other. And they're going to probably try to fight this out in the courts or with their own new features through Facebook. And then another big thing that's coming to iOS 14.5 is AirTags. These are the products that we saw announced at Apple's event, Spring Loaded, last week. Basically, these are little trackers that you'll be able to put on physical devices. So think your keys, think your remote, think your purse, your wallet. You could slide it into a little part of your wallet. And if that gets lost, you'll be able to find it using your iPhone in the Find My app. And what's more, you don't have to be in Bluetooth range. They use the Find My network, which is over 1 billion devices, and encrypt the signal from it. So if another iOS device is nearby, it will be able to pick up the Bluetooth signal of your AirTag and then send that through the Find My network to yours. So say you drop your wallet in the park, someone walks by with an iPhone, it's going to ping that iPhone and then send that data to you, so you'll know that your device is sitting there in the park. You can run there and get it just in time. And then a few other changes. There's going to be new Siri voices. So Siri's not going to be a woman by default anymore. It's going to be whatever voice you want. As soon as you set up your phone, Apple says this is kind of a way to add inclusivity to it. And then they're also adding the first Black American voices to Siri. It's something they never had before, which is surprising. So they want to increase the diversity for Siri overall, so it's more inviting for more people. They're also adding the unlock your phone while you're wearing a mask feature. That, however, has a huge caveat in that you need an Apple Watch to use it. So it's $199 essentially to be able to unlock your phone using Face ID with your mask on. Otherwise, if you don't want to spend that money or you don't have an Apple Watch already, you can just continue to use your passcode, which is a little annoying, but look, it'll be a lot easier with the watch if you have one. And then finally, one of the things I want to point out is Apple is trying to make Apple Maps a bigger competitor to Google Maps and Waze by adding crowdsourced traffic events. So if you're in your car, hopefully not while you're driving, you'll be able to add things like traffic alerts. If you see perhaps a speed trap, an accident, you'll be able to add that to Apple Maps on your own, and then that will show up on other people's Apple Maps to make it more of a kind of interactive experience to give you a better heads up of what's down the road. So really what they're trying to do is compete directly with Google Maps and Waze. We'll see. Google Maps obviously has the market cornered as far as navigation goes. I mean, I have an iPhone, I have CarPlay in my car, and I still use Google Maps. So I don't know if this is going to make me change. It's just my default nature now. But it's an interesting new feature, and it could open up more people to Apple Maps. So a lot of big updates coming for iOS 14.5. You'll be able to download it manually if you want when they release it next week, or you should get it automatically to your phone as soon as it's available.